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자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N극과 S극이 있죠. 그러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 이 내용 하나만 전기력선하고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전기력선과 성질이 동일합니다. 전기력선은 어떻게 했죠? 양전하에서 출발해서 음전하로 끝난다 했죠. 이거 하나만 빼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력선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즉 전기력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개의 세기가 세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출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으로 교차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력선에서는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개의 방향과 같아요. 즉, 이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라는 이야기고요. 자기력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개의 세기도 세지고요. 자기력선은 도체가 아니라 이 자석이죠. 그러니까 자성체입니다. 자성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출입한대요. 이 부분을 미세하게 보면은 이런 수직 방향을 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등전이면이 아니라 뭐 등자이면과 뭐 수직으로 교차. 자성체 내부에는 자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들은 문제 풀면은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개수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전기력선의 개수를 내는 식이 있었죠. 전기력선의 개수. 이때는 뭐 가우스 법칙이라 했고요. 이 가우스 법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하 Q가 있으면은 유전율로 나눠줬죠. 개수이기 때문에 단위도 개가 됩니다. 개. 그러면은 자기력선의 개수도 똑같아요. Q 대신 M, 자극의 세기가 있었죠. 투자율로 나눠주면 돼요. 만약에 공기 중에 투자율이면은 뮤 제로로 놔주면 되고요. 이때도 단위가 개수니까 개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속과 자속 밀도가 있어요. 자속은 1웨버의 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기력선의 묶음이에요. 자, 얘를 계산해 본다 치면은 1웨버라는 자극을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나눠주면 이 파이가 3.14라고 한다 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약 79577 개가 나와요. 굉장히 많죠. 1, 10, 100, 1000만, 10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7.96 하고요. 여기에 소수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수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10의 5승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때 단위는 웨버라고 쓰고요. 자속 밀도,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자속이 파이였죠. 기호를 파이로 씁니다. 이때 어떤 면적 S로 나눈 게 자속 밀도로 하고요. 기호는 B로 씁니다. 그리고 자속 웨버 나누기 면적 메타 제곱, 웨버 퍼 메타 제곱 이런 단위를 쓰고요. 이것도 뒤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모멘트와 토크라는 걸 갖다가 할 건데요. 얘는 설명을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토크 같은 경우는 뒤에 전기 기기 시간에도 나오니까요. 이런 식이 있다 정도 보시고 이것만 외워둘게요. 자기 모멘트든 토크든 간에요. 무조건 곱하기로 곱해주면 됩니다. 무조건 곱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잠깐 정리해보면은 자기력선의 성질에서 자, 자기력선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자기력선에서 전기력선과 다 동일하지만 가장 다른 것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기력선의 개수는 자,
m 나누기 뮤 제로 예 기억해 두시고요. 자속은 이제 파이라고 쓰고요. 단위는 웨버라고 쓰는데 이것도 전기 기기 시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익혀 두시고요. 자속 밀도 이거 한 번씩 시험이 나오는데 자속 밀도니까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인구 밀도도 인구수 나누기 그 인구들이 사는 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속 밀도니까 자속 나누기 면적, 자속은 웨버, 면적은 메타 제곱,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모멘트와 토크에서는 이런 문제 모멘트라든지 토크가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석의 N극에서 시작하여 S극으로 끝난다. 맞죠? 자,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점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즉, 자기력선의 방향이 자기장, 자개의 방향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전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하지 않는다 했죠? 자기력선도 상호간에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네 번째, 자기장의 크기는 그 점에 있어서 자기력선의 밀도를 나타낸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맞죠? 자기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한다. 얘도 맞고요. 진공 중에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는 m개이다가 아니라 자, 자기력선의 수는 웨버 m 나누기 공기 중에 투자율 뮤 제로 이렇게 한다 했죠. 네 번째, 한 점의 자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얘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내는 선이다. 즉 N극과 S극이 있으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가요.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게 자기력선이고요. 자기력선이 조밀을 할수록 자기력이 세다. 이 촘촘하면은 당연히 세겠죠. 세 번째,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얘도 맞고요. 네 번째, 자기력선이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가 아니라 자기력은 애초 교차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m 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를 나타낸 것은 자기력선 총수 어떻게 한다 했죠? 자극의 세기 m 나누기 뮤 제로 이렇게 한다 했죠? 5번 문제, 공기 중에서 m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얼마인가? 단 뮤는 물체의 투자율이다. 뮤 제로 아니더라도 이해가 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1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하고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자기력선의 개수는 자극 나누기 투자율이란다 했죠. 자, 그러면은 공기 중이니까 뮤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 m은 1웨버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러면은 1 나누기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란다 했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눌러 볼게요. 분수 표시 하시고요. 1 나누기 4,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시고 여기 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 누르시고 곱하기 10에 x의 n승 누르시고 마이너스 7승 이렇게 한다 했죠. 자, 엔터 치시면은 계산기 결과값이 7955774.7155가 나오죠. 근데 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79 답이 2번인 건 알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7.958 여기까지 여기서 반올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에 여기다 소수점을 찍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10의 5승.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의 자기장의 세기가 H였다.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은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뭐 답으로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투자율이 있죠. 그러면은 비투자율은 뮤S라고 쓰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자, 자기장의 세기 H다. 자개는 H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꿨대요. 뮤S가 1인 거에서 뮤S를
10으로 바꿨어요. 이때 철심의 자속 밀도는, 자, 자속 밀도는 B라고 안 돼 있죠? 그러면은 먼저 전개에서 이런 식이 있었어요. 전속 밀도 D와 전개 E와의 사이가 있는데요. 이때 입실론을 곱해 줬었죠. 그러면은 자속 밀도 B도 H와의 관계에서 뮤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뮤라는 것은 뮤 S 곱하기 뮤 제로잖아요. 근데 얘가 1에서 10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10배 커지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조건은 놔두고요. 뭘 물어봤죠? 코일이 받는 회전력이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때 다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먼저 회전력이라는 것은 T라고 쓰고요. 보통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 그리고 이 토크의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는데 나중에 이 전기기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전력이라든지 모멘트가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다 곱해준다 했죠. 토크 T는 자 먼저 무엇을 곱해줘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속 밀도 B가 있는데 일단 숫자만 볼게요. 0.2 있죠. 0.2 곱하기 그 다음에 길이 2 곱하기 폭 1m죠. 1 곱하기 권수가 5회죠. 5 곱하기 그 다음에 30도가 있죠. 자, 30도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도 2A 이렇게 쓰죠. 다 곱해요. 그러면 이제 각도는 그냥 곱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사인을 넣을 건데요. 원래 이 문제 정답은 코사인을 집어넣어야지 정답이 나오거든요. 먼저 사인을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0.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5 곱하기 사인의 30도 뒤에 2를 곱해줄 거니까 가로를 한 번 더 닫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곱하기 2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2가 나오는데 답이 없죠. 원래는 코사인을 곱해줘야 되는 문제 딱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겁먹지 마시고 화살표 키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전에 계산한 식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사인 뒤에서 이 딜리트 키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누르고 가로 자동으로 닫혔죠. 그래서 30 엔터 누르시면은 2루트 3. 그래서 정답은 3번 2루트 3이고요. 이 문제 10년 동안에 한 문제 나왔어요. 다 못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교재에 수록을 했을 뿐이고요. 너무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자기력선의 수 4번, 5번, 6번 문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맞히셔도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